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월 24일 증시 마감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469.69포인트 0.36% 하락 마감했습니다. 실적 발표 경계감 속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이 234억을 순매도, 기관이 813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836.21포인트 0.46포인트 0.46% 하락 마감했는데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 하락 마감했는데 외국인인 1423억 순매도, 기관은 786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온달러 환율은 1337.00 0.27%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견조한 경제지표 달러가 강세가 보이고 일본은행 BOJ의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전망에 엔화 약세가 더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와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등 주요 경제 지표와 주요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짙은 관망 심리에서 증시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 26일, 국내 총생산 GDP가 25일, 내일하고 모레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제 그 발표가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자, 오늘 테마 시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 시황은 웹툰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정부 주도의 웹툰 산업 지원 강화 소식에 미스터 블루가 상한가를 가고 조이시티, 핑거스토리, 키다리 스튜디오, DNC 미디어 등이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부가 이 넷플릭스에 버금가는 만화와 웹툰 플랫폼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고 예정이라고 지금 하고 그러면서 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K-팝과 드라마, 게임에 이어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차세대 주력 분야가 이제 웹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도록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동원해서 국가 중심의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만화 웹툰 산업 규모와 만화 웹툰 수출 규모 확대, 세계적인 대표 축제 신설을 목표로 문체부가 2027년까지 이 산업 규모로 4조 원, 현 2조 6천억, 수출 규모는 2억 5천만 달러, 현 1억 7천만 달러에서 이 목표치를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또한 이 업계가 참여하는 만화진흥위원회는 물론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도 웹툰 산업팀을 신설을 하고 만화진흥에 대한 이 관한 법률에 대한 이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HBM 고대역 폭 메모리 반도체 장비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는데 국가 전략 기술에 이 HBM 고대역 폭 메모리를 추가를 하고 또 SK하이닉스가 HBM 공정에 국산 장비 투입 기대감 속에 이 반도체 장비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제너셈, DIT, STI, PSK 홀딩스, 코세스, 고용 등 이런 이제 종목들의 좀 움직임이 좋습니다. 코세스는 상한가를 갔죠.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급등이 나왔고요. 어,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의 국가 전략 기술 범위가 확대가 됐는데 국가 전략 기술이 이제 R&D 비용의 중소기업은 40에서 50%, 중견 대기업은 30%에서 40%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이 반도체 분야는 HBM 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설계 제조 기술이 추가됐고요. HBM 또 AI 분야에서도 주로 활용되는 또 반도체이기도 하죠. 또 SK하이닉스가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HBM 장비 수급 다변화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AI 확산에 따라서 HBM 수요가 늘고 설비 투자도 확대되면서 특정 기술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서 공급망을 안정화하려는 전략인데 SK하이닉스는 그동안 다변화를 위해서 국내 반도체 장비사들과 연구개발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후방 산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이 또 기대되고 있는 모습도 전해지고 있고요. 영상 콘텐츠 관련 종목들의 오늘 움직임이 반등이 좀 나왔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작년에 4분기 신규 가입자 소식 급증 소식에 레몽레인, 사마네트웍스, 키스트, 뉴, CJENM, 이직 스튜디오 등 일부 종목들의 반등이 나왔는데요. 넷플릭스가 장 마감 후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신규 가입자 수와 분기 매출을 공개를 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약 8.6% 가량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넷플릭스는 실적 보고서를 통해서도 작년에 4분기 가입자 수가 전 세계에서 약 1,310만 명이 늘어나서 총 2억 6,028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고요. 작년 3분기에 증가한 가입자 수가 870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올가 애널리스트의 평균 예상치가 800만에서 900만 정도였는데 이거보다도 크게 웃돌게 나왔습니다. 또한 유로 구독자 수가 급증하면서 매출도 올가 예상치가 87억 2천만 달러였는데 88억 3천만 달러 나오면서 상회하게 나왔고요. 또 넷플릭스가 이 WWE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와 천문학적인 규모의 장기 계약을 맺었는데 이 넷플릭스가 WWE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의 인기 프로그램인 RAW의 독점 중거권을 획득을 했고요. 2025년 1월부터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10년 계약을 위해서 넷플릭스가 50억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조 7천억 원 이상을 지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게임 모바일 종목들이 좀 간만에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중국의 게임 규제안 완화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조이시티, T3, 컴투스, 아이톡시, 이스트소프트, 미투원, 넥슨 게임즈 등 일부 게임 종목들이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 웹사이트에서 이 게임 만화, 방송 등을 담당 국무 직속 기관으로서 판호와 저작 관리 업무 담당 하는 이 규제 초안을 올렸던 글 자체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중국 당국의 최종 발표가 공포된 것은 아니지만 굳이 중국 국가 앱사이트에 이례적으로 규제안 자체가 삭제되었다는 점. 당시 이제 작년 12월 12, 20일이었는데 그때 규제안 발표 이후에 바로 갑작스럽게 외자 판호가 나온 거 그리고 게임 규제를 담당하는 국장이 해결됐었고 이런 걸 고려해 보면 중국 당국의 게임 규제 강도가 기존의 시장 예상보다도 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중국 당국의 신년 경제 메시지가 설립 후파 일단 성장에 집중하고 나중에 잘못된 것은 고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자국 최고 시총기업이 텐센트인데 텐센트의 시가총액이 순식간에 60조 원 빠지는 걸 좋아하거나 잘 됐다고 생각할 가능성은 좋아하거나 잘 됐다고 생각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결국엔 온 목적에 맞게 지나치게 과도한 게임 몰입과 미성년자 게임 규제 위주로 강화 내지는 유지되는 기조로 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좀 높다는 분석에 의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방산주 관련 종목들의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스페코, 에이스테크, 세트라, 아이캔코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하락을 했는데 이 언론에 따르면은 이제 폴란드에 대한 무기 30조 원대 2차 수출 계약이 한국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지원으로 지금 대폭 축소가 되거나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출 금융 지원을 위해서 수출입은행의 신용 공여 한도를 푸는 이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 막혀서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방산학계는 1월 국회에서도 수은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계약이 무산되거나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국내 방산 기업들이 작년에 폴란드와 무기 수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152문, FA50 전투기 48대 등 17조 원의 규모의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2차로 30조 원 규모의 K2 전차 820대, K9 자주포 308문 등을 도입하는 계약을 추진했지만 수출 금융 지원이 미뤄지면서 체결이 지금 묘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방산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해운 종합물류 관련 종목도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해운 동맹 재편에 따른 이 부산항 환적 물량 급감 우려와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 수감자 교환 연계 1개월 휴전 원칙적 합의 속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흥하해운, 대한해운, 페노션, SDS 그린노지스, 동방, 태웅로지스, KCT, 한진 해운 종목과 종합물류 종목들의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세계 2위 컨테이너 해운사 머스크와 세계 5위 하파그로이드가 새로운 해운 동맹 제미니 협력을 체결하면서 이 부산항 신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들의 이 물량 확보 경쟁이 지금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 부산항 신항 134부두는 HMM과 또 하파그로이드가 속한 디얼라이언스와 지난 2021년 터미널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디알라이언스에서 하파그로이드가 이탈하면서 물량이 감소하면 134 부두 운영사들이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1부도는 싱가포르계인 이 PS 인터내셔널이 최대 주주인 부산 신공항 국제터미널, 그리고 3부도는 한진이 최대 주주인 한진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 또 4부도는 PS 인터내셔널과 HMM이 50%씩 지분을 보유한 HMMPSAA 신항만이 각각 운영권을 갖고 있는데, 이 제민이가 부산항 신항에 허브 항만지를 부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부산항이 제미니 협력의 허브 항만에서 부산항이 이 제미니 협력은 이제 머스크와 하파그로이드 새로운 동맹인데, 이 얘네가 이 허브 항만에서 제외가 되면 환적 물량 자체가 급감하면서 이 부산항과 한국 해운 물류 사업 전반이 또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 수감자 교환과 연계된 1개월 휴전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잠정적 합의의 골자는 이스라엘이 교전을 멈추고 자국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석방하면서 가자 지구 원조를 늘리면 하마스는 그 대가로 민간인과 군인 등 가자 지구에 억류한 인질을 풀어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최근 협상을 통해 이 같은 합의에 근접했으나 가자 지구 내 전쟁을 영구적으로 끝낼 방안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그 시행이 좀 보류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운 종합물류 종목들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훈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훈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이제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